안녕하세요. 한 주간 우주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주항공 섹터는 주가만 보면 무너졌지만 기업별로는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주말에 자료 정리해놓고 촬영은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뭐 다루는 것과 근데 별반 차이 없는 이슈인 것 같아서 같이 오늘 소식 다루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주항공 섹터 분위기가 좀 완전히 꺾였죠.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과열됐던 수급이 식으면서 스페이스X, 로켓넷, AST 스페이스 모바일, 우주 섹터 전체가 한꺼번에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기업별로는 뭐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못하고 있는 기업도 나뉘고 있어요. 로켓랩을 보자면은 역사적인 좀 미션이 있었습니다. 미국 우주군의 빅투스 헤이즈라는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션 수행해라 연락 받고 16시간 42분 만에 발사했고 파이오니어 우주선 제작부터 발사, 궤도 운용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오늘은 우주 섹터 폭락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와중에 로켓랩의 이번 미션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좀 우주 섹터가 갈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은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테마장이 좀 지나갔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우주항공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어요. 실제 산업에서는 발사체, 위성통신, 우주방산, 미션 등이 계속 함께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스페이스 상장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죠. 여기 이제 트럼프의 이제 우주 미는 뭐 그런 모습과 아르테미스 뭐 이런 이벤트들과 함께 어찌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에 맞게 테마 따라서 올라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조정 받으면서 이제 아직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이제 아래에 있는 우주 기업들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멤버십이나 계속 일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 상장이 개인적으로는 좀 고평가 영역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은 모멘텀이 끝나고 뭐 조정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 스페이스X 따라서 우주 섹터 전체가 좀 따라 올라가는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밸류보다는 너무 고평가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상장되면은 모멘텀도 살짝 수그러들고 끝나면서 스페이스X 조정 따라서 우주 섹터 전체가 이제 같이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부분 익절을 하고 현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95% 이상 다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멤버십에 좀 많이 다뤄놨고요. 이제 우주 섹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주간 뉴스 형태다 보니까 이건 오늘 이 영상 올리고 멤버십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섹터 폭락은 날짜보다는 좀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폭락이 멈춰지려면 이제 3개 정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스페이스X IPO 직후에 좀 과열입니다. 시가총액도 말이 사실 안 되고요. 저는 220불 아마존 제낀 거 보고서는 이때 진짜 숏이 마려웠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제 단톡방에서도 계속 지금 이거 말도 안 된다, 숏을 좀 치고 싶지만 근데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숏은 치지 않습니다. 이 광기를 제가 꺾으려 하지 않고 그냥 현금이 숏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좀 아쉬워하면서 그냥 조금만 장난 삼아서 그냥 바깥 벌 정도만 그냥 숏 잡고 그걸로 그냥 조금 벌고 나온, 그렇게 해서 끝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좀 접근하는 거는 나는 좀 무섭고 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가격은 사실 광기의 과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광기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스페이스X가 뭐 계속 올라가지고 애플을 제끼던가 뭐 구글을 넘던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총 10위 안에 적자인 유일한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그렇다고 이제 스페이스X가 안 좋은 기업이냐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 좋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그 좋은 기업에 맞는 가치 밸류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인데 아마존을 제끼고 있다? 이거는 너무 비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칙적으로 뭐 코스닥도 숏을 잡고 싶었는데 잡지 못했고 스페이스X도 숏을 잡고 싶었지만 그 원칙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금이 계속 숏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저는 숏에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이래도 뭐 광기 과열이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꺾으려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지만 롱으로도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내가 롱보다 어려운 숏으로 번다? 너무 이제 자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유통 물량, 이 락업 풀리는 거나 이 부채 조달과 이 AI 투자비 부담이 좀 한꺼번에 얘를 덮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해서 또 계속 자금 조달하는 뭔가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 상방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힘 잃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150불 아래로 내려온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프리장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섹터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와중에 시장도 지금 오늘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 조달 나선 것도 시장에선 좋게 보지 않고요. 이 AI 차세대 로켓 투자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도 적자일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계속 돈이 필요하고 이 XAI로 도대체 뭘 하는 건데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얘네 데이터 센터 그냥 빌려주는 용도로 지금 돈을 벌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계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담이 늘어가는 건데 하는 거는 그게 다잖아가 돼서 시장에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확인이 돼야 이 첫 번째 조건은 좀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테마주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왜 여기서 언제부터 이게 쏟아 올랐냐?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 받으면서 야 스페이스X가 뭐 2천조라고 치면은 2천조래. 근데 우리 로켓랩이라든지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든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야 끽해봐야 100조도 안 되네. 키 맞추기 해야겠지 하고 빵 뛰어 오르는 와중에 이제 아르테미스 달 탐사까지 우주를 되게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스페이스X 상장 전에 우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 뭐 그런 이벤트들이라든지 뭔가 시장 띄우기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X 상장이 하나 가지고 우주 섹터가 전체로 그냥 바구니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상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각자 개인, 기업이 가진 옥석들이 중요합니다. 발사 성공률이라든지 국방 계약이라든지 백로그, 현금 흐름, 뭐 기술 일정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단순한 기대감과 저런 해자성이 있는 진짜 기업들, 진짜 우주 기업들이 이제 갈리는 시점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때 이제 조정 오면은 담아야지 하는데 지금이 조금 그런 시동이 걸리지 않았나라 생각합니다. 이제 떨어지니까 와서 하는 말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는 상장 전부터 계속 말했던 거고, 그 전부터 이제 포지션도 정리를 미리 해놓긴 했었습니다. 뭐 이건 일반 영상이랑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도 말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갈라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로켓랩 CEO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주라는 이름만 달고 뭐 하는 게 없는 기업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혜택을 보고 있다.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우리같이 그런 기업은 나눠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로켓랩이라든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나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핵심 종목들이 다음 이벤트로 수급을 만들어줘야, 뭔가 이슈를 만들어줘야, 로켓넷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론이 있겠죠. 이런 거라든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뭐 다른 계약이라든지 뭐 인투이티브 머신스나 이런 것들이나 뭐 달 탐사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로 다시 한번 수급을 몰아와야 될 텐데 지금 뭐 반도체가 뭐 싸그리 빨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큰 이벤트 그런 걸로 끌어올 수 있는 수급이 나와야 하고, 로켓넷 같은 경우는 오늘 다룰 거지만 이 빅투세이즈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좀 중요한 재료였고요. 주가 반등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거에서 저는 좀 더 담을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주 방산 사업으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검증, 방산이라든지 일단 우주 자체는 정부에서 미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연관되어진 진짜 기술 있는 기업들이 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 야 이게 낫더라 이게 낫더라 좀 옥석이 좀 가려져야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조금 다시 뭐 팡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냥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밸류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되든지 디레이팅 되든지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그냥 정상 궤도, 적정한 평가를 어느 선에선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이 돌아오려면은 이 정도 기본 최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은 뭐 워낙 우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니까 좀 과하게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역사상 최대의 IPO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섹터의 비교 기준이 스페이스X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이런 거죠. 스페이스X 3천조, 2천조니까 2등 기업 로켓랩은 얼마가 적정하다. 이런 비교 기준이 이제 딱 대장 노릇을 하는 스페이스X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섹터는 앞으로 계속 스페이스X 대비 싸냐 비싸냐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고, 스페이스X 밸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PER도 없을 테니까 다른 평가 기준을 맞춰서 갈 텐데, 뭐 다른 우주항공 섹터를 그걸 어떻게 뭘로 비교할 건지, 뭐 PS로 비교할 건지, 뭐 백로그 수주 잔고 뭐 이런 걸로 비교할 건지 뭐 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어떻게 책정할 건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상장은 우주항공 섹터 전체의 유동성을 끌어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에서 오를 때도
다른 우주주들은 하락했죠. 이건 저번 주에 이제 다뤘던 소식인데 이제 유동성을 빨아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멘텀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제 대장 스페이스X 거기로 가자 해서 빨려 들어간 돈이 굉장히 좀 컸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중소형 우주항공에는 해자가 없다면 수급 부담이 아무래도 있겠고요. 로켓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우주기업 중에 2번 후보 2등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받지만 그 프리미엄은 이제 뉴트론 일정과 실제 수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근데 증명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지 내가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거에 대한 증명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그게 필요하고, 로켓랩 같은 경우는 뉴트론에 있겠죠. 그게 리스크로는 IPO 직후 과열입니다. 너무 과열되었고 제한된 유통 주식수랑 락업 해제, 내부자매도 높은 시가총액.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페이스X가 이제 조정받으면 다른 우주 섹터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X를 살 거냐, 우주의 매력이 있다면은 로켓랩을 살 거냐, 뭐 인투이티브 머신스 살 거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살 거냐 해서 저는 스페이스X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올라봐야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얼마나가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도 부담이 있고 한데 상방은 막혔지만 하방은 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저는 IPO 상장하고 1년 정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업 투자하지 않아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기업이 좀 전체적으로 안정됐을 때, IPO 거품이라든지 과열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빠졌을 때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IPO하고 1년 안 된 기업들은 잘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로켓랩으로 접근하자 라는 게 이제 제 시나리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고 있어요, 저는 계속.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AI 확장 내러티브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주가 강세는 좋았지만 이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스타링크 발사체 우주방산 AI 인프라가 숫자로 이어져야 되고 흑자 돈을 벌어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뭐 그냥 주가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유통 주식 수라든지 락업 해제 일정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편입 일정은 뭐 사실 편입된다고 거의 뭐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될 거고요. 근데 뭐 이거 수급 이벤트는 단발에 가까운 거라 뭐 지속되기는 조금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야, 여기서 자금 빨아서 올려놓고 저게 이제 나스닥 끌어내리겠구나. 근데 이제 미리 내려가서 야, 그 다행이긴 하다, 근데도 높다, 이렇게 해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도 공시, IPO 이후 거래량을 계속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링크의 이제 경쟁자 3단 추진기를 장착한 아리안 64 로켓으로 아마존 레오 위성 36대 추가 발사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는 두 개의 중요한 발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이거 이제 블루 오리진에 두 번의 좀 실패 이슈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세 번째였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생기면 진짜 큰일 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팔콘 9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과 이제 바로 직접 연결되는 그 위성입니다. 통신 위성. 두 번째로 이제 아마존 레오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주 스타링크만이 아니라 직접 통신 위성망과 아마존 위성망도 실제 배치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가 경쟁해야 될 곳이 아마존도 있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있고, 이런 경쟁도 앞으로 조금씩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이런 거를 쏘아 올려주는 발사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죠. 하나는 경쟁 심화와 하나는 이제 발사체를 해주는 그 독보적인 그 위치에 있는 경쟁자들 것까지 돈 받고 쏴주는 그런 긍정과 이런 부정 함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사 수요가 늘수록 이걸 또 쏴줄 수 있는 기업 로켓랩도 몸값이 오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성통신 시장은 한 가지 시장이 아니고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망의 선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휴대폰 직접 연결, 아마존 레오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커머스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는 위성망이긴 합니다. 조금씩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이 스타링크가 이걸 다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경쟁 심화라고 볼 수 있죠. 로켓랩에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발사 수요 확대라는 간접 수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소형 발사체밖에 없기 때문에 뉴트론이 나와야지만 이제 같은 이런 장기적인 수혜를 노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맞는 말입니다. 이 뉴트론이 나와야지만 이 수혜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뉴트론 당연히 뭐 나오겠죠.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결국에는 나오는 로켓랩의 로켓이라 보면 됩니다. 발사 이후에 위성 전개, 초기 교신, 통신 품질, 상업 서비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 레오는 막대한 자본 지출과 FCC 마일스톤, 지상국 구축, 단말기 보급 리스크가 있고,
스타링크와 경쟁한다는 말이 곧바로 수익성을 검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중에 수익성이 있는 것은 스타링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유일무이한 돈을 벌어들이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블루버드의 전개 교신 테스트 결과랑 아마존 레오의 다음 발사 일정, 이런 마일스톤, 그리고 스타링크의 가입자 발사빈도 직접 통신 서비스 확대 여부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와는 별개로 계속 이제 미션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페이스X는 미국 국가정찰국의 NROL 179 임무를 팔콘9으로 발사했습니다. NRO 공식 자료 기준 이 임무는 NRO의 확산형 위성 아키텍처와 연결된 14번째 발사이며 26년 들어서는 3번째 관련 발사입니다. 우주방사는 미래 테마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발사되고 있는 예산 시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주항공에서 가장 강한 고객은 정부입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미국 우주국, 미국 국방부, SSC, SDA는 실제 계약, 발사, 백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대의 고객입니다. 팔란티어도 일단 정부가 엄청나게 매출을 견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뻗어나갔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주도 정부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여기 이제 또 국방이랑 국책사업으로 엮이다 보면은 그거의 예산의 이제 수혜가 엄청나죠. 그러고 이제 민간까지 뻗어나가는 민간의 우주 발사 수요도 굉장히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버릴 수 없는 섹터이긴 합니다. 지금 스페이스X 뭐 주가와는 별개로 하고 있는 이런 미션들이 갖는 그 무게와 의미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가치를 평가받은 거죠. 또 상장 때. 스페이스X는 국가안보 발사에서도 계속 핵심 사업자입니다. 로켓랩에는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생기는데 스페이스X가 대형 발사와 국가안보 발사를 장악한다면 로켓랩은 빠른 대응, 소형위성, 우주 시스템, 임무 운용 쪽에 차별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국가안보에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딱 한 사업체한테 미는 겁니다. 이 독점을 굉장히 싫어해요. 1, 2를 나눠서 1이 너무 비중이 높다면은 2가 좀 딸리더라도 2를 밀어서 키워서 올려주고 둘이 경쟁을 시키고 대체제를 만들어 놉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이 만들어 놓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티격태격했을 때 그 수혜를 로켓랩이 좀 보기도 했습니다. 리스크로는 NRO 임무는 세부 내용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매출 기여를 좀 과장되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주방사는 정부 예산, 조달 일정, 임무 실패, 보안 규제, 정권 변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예산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해볼 건 이제 우주 섹터의 이런 계약들이 계속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로켓랩 소식입니다. 빅투스 헤이즈, 이게 이제 우주군 미션인데요. 이게 주말 사이에 로켓랩이 비밀리에 뭘 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뭐 쐈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그걸 계속 추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은 정상 궤도에 들어갔고 그게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정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정리를 해놨는데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로켓랩에서 이걸 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영상 보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LD, this is MD on mission. MD-LD. We are go for vertical. LD, GC mission cord. GC-LD. ECS disabled, hold down mechanisms armed, pad auto sequence armed, pad ready for launch. Launch load is complete, system is in recirculation. Victor phase is configured for ascent state and ready for hot pursuit. 10, 9, 8, 7, 6, 5, 4, 3, 2, 1. Lift off. Vehicle is cleared to pad. Beginning pitch over. MECO confirmed. Stage separation confirmed. Stage 2 ignition confirmed. Payload separation confirmed. Nominal transfer orbit achieved. MD-LD on mission course. Go ahead, LD.
Spacecraft separation is confirmed. Victus Hayes is all yours. Copy LD. Space Systems is taking control. Thanks for the ride. 로켓랩은 6월 22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우주군 스페이스 시스템 커맨드 SSC의 빅투스 헤이즈 전술적 대응 우주 미션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6월 19일에 진행됐고요. 핵심은 발사 그 자체보다 속도였습니다. 로켓랩은 미국 우주군에 이제 발사해라 그런 연락을 받은 뒤 16시간 42분 만에 일렉트론을 발사했다고 해요. 회사는 이 기록이 기존 기록을 10시간 이상 단축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미션은 이 속도가 되게 생명이고 중요한데 모든 거를 충족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로켓랩이 단순 발사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인데 로켓랩은 자체 우주선을 설계, 제작, 시험했고 일렉트론으로 발사했으며 현재 궤도 운용까지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미션에서 단일 주계약자가 전체의 엔드투엔드 패키지를 제공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이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선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발사까지 하고 발사한 다음에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번에 작은 로켓 회사가 아니라 국방 고객에게 위성 제작, 발사, 궤도 운용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우주 방산 통합 기업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런 신뢰도가 계속 쌓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션으로 인해서 로켓랩의 투자 포인트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지금 로켓랩을 뉴트론 하나 어떻게 될지 말지를 보고 있는데 이번 이 미션을 통해 뉴트론 이전에도 로켓랩이 일렉트론과 파이오니어 우주 시스템을 묶어 국방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술적 대응 우주, 우주 상황 인식, 랑데부 근접 운영은 앞으로 미국 우주 방산 예산에서 계속 중요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8년, 30년까지 이제 달에 뭔가를 할 거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멘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가는 와중에 이제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무조건 다가올 모멘텀이 있다 정도로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스크로는 로켓랩의 이번 미션은 전략적 의미가 크지만 단일 미션 하나가 곧바로 대규모 매출 폭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한 궤도상 랑데부 근접 운영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국방 미션은 세부 정보가 제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 방산 계약은 정부 예산, 조달 일정, 임무 성공 여부, 보안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방 관련된 거고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앞으로 이제 우주선의 궤도 운영 진행 사항이라든지 랑데부 근접 운영 시연 결과, SSC 후속 발표랑 이런 미션 진행들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런 백로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뭔가 대형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또 한번 이제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좀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주 무슨 계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로켓랩 나스닥 100 편입입니다. 발표는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급 이벤트가 있죠. 나스닥은 26년 6월 11일 분기 레밸런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켓랩을 나스닥 100에 추가한다고 밝혔고 효력은 26년 6월 22일 장전부터입니다. 쉽게 말해 로켓랩은 이제 단순 우주 테마주가 아니라 대형 패시브 자금이 참고하는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주 섹터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온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X보다 로켓랩이 먼저 들어온 나름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수급으로도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편입돼 있으면은 예전과 같은 막 50불, 60불 갈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체급이랑 나스닥 100 편입 이후의 체급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지지선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편입은 로켓랩의 시장 지위를 좀 바꿔줍니다. 기관, ETF, 패시브 수급에 관심이 커질 수 있고 우주항공 순수주 중 대표성을 더 강하게 인정받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로켓랩이 독립적으로 대형 지수에 들어간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편입 이벤트는 단기 수급 호재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로켓랩의 현재 시가총액과 주가에는 이미 상당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수 편입이 뉴트론 성공, 흑자 전환, 현금 흐름 개선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이나 의미는 되게 크고 좋지만 사실 기초 체력, 이 펀더멘탈, 기업 본질이 갖고 있는 그래서 니네 지금 얼마 벌고 수익이 얼마 내고 이게 주주들에게 얼마가 돌아갈 수 있고 미래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이 우주항공이 지금 밸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밸류가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괴리가 있는데 그 비싼 이유가 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이유가 있는. 단순히 그냥 기대감 원툴이 아니라 뭐 그런 계약 기반, 백로그 기반
앞으로 더 터져줄 그런 실적이 포함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황된 꿈만 가지고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뭐 또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해요. 뭐 없는데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섹터 전체 가다 보니까 따라온 것들이 있고 좀 내려와야 할 기업도 있지만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지점에서 이제 합의 보고 거기서 이제 기업 개별적인 본질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뭐 얼마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싸 보인다고 또 막 한 번에 사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일단 분할로 이제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편입 이후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편입 잘 됐는지, 편입 이후에 어떤 주가 반응을 보여주는지나 공매도나 옵션, 그런 변동성이나 실적 백로그 매출, 마진 현금 흐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제 다음은 2분기 실적 발표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어떻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 곧 있으면 이제 2분기 마감되니까요.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X 커서 인수에 대한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AI 코딩 에이전트 커서를 만든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장 직후 회사가 우주 발사체와 위성망을 넘어 AI 소프트웨어 컴퓨팅 인프라까지 확장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자기들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빌려 쓴 돈이잖아요. 어디서 가져와서 뭘 해야 되고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계속 공격적인 뭔가를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볼 리 만무하죠. 이제 스페이스X는 시장에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위성망 AI 인프라 복합 기업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AI로 얘네 뭐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빌려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 이런 비판 시각도 굉장히 큽니다. 그걸 위해 지금 스페이스X 잘 되던 발사체와 스타링크에서 수익 나는 것까지 다 의미 없게 만드는 XAI 인수로 그 AI에 대한 투자 비용이 굉장히 증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거를 다 무시한 채로 상장해서 그 가격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실 지속될지 저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3일 천하로 좀 끝나는 느낌이긴 해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IPO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이 몰리고 유통 주식 수도 적고 이제 지수 편입이라든지 패시브 관련돼서라든지 ETF 자금이 몰려오니까 그런 수급에 의한 그 수급에 팔아먹기 위한 자금도 같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 뭐 여기저기서 엄청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단기간에 끌어올린 건데 뭐 사실 더 갈 수도 다시 갈 수도 높을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치의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뭐 스페이스X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주 섹터가 다시 평가받으면서 좋은 성장한 건 맞고 스페이스X가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이 가격은 제가 16년 투자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밸류이긴 했습니다. 이 뉴스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좀 바꿔줍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겠지만요. 투자자들은 이제 스타링크와 스타쉽뿐만 아니라 AI 매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성까지 반영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로켓랩과의 비교를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로켓랩은 순수 우주 인프라 기업에 가깝고 스페이스X는 점점 복합 빅테크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로 뭘 하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원대한 꿈이 당연히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만 그 AI로 지금 스페이스X가 하고 있고 XAI가 하고 있는 거를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역할 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 진짜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스페이스X가 원래 갖고 있는 좀 위대한 이런 사업성과 성장성 이런 걸 다 때려부시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그거는 사실 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순수 우주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로켓랩으로 돈을 돌리는 사람도 꽤나 많을 거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미래 성장성을 느끼고 미래 뭔가 내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의 미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게 해자고 이게 매력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 아마 더 좋아하셔서 투자하겠지만 이거는 뭐 긍정과 부정이 뭐 명확하게 좀 많이 나뉘기 때문에 항상 일론 머스크 기업은 좀 이런 빠와 까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것도 뭐 이제 열성적인 빠와 까가 많아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좀 인기도 많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로는 AI 인수는 성장 내러티브를 키우지만 동시에 우주항공 순수 투자자에게는 밸류에이션 불확실성을 키워줍니다. 600억 달러 규모 주식 거래라면 주식 희석, 통합 리스크, AI 사업 경쟁 리스크까지 함께 생기니까요. 모니터링 해볼 거는 SEC 합병 관련 공시, 거래 완료 예정 시점, 주식 교환 조건, AI 사업 매출 기여도, 기존 우주 사업 투자 우선순위 변화와 스페이스X의 부채, 현금 흐름 영향까지 함께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번 실적 발표겠죠?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도 이제 나오고 공개되고 낱낱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첫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되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락장 속에서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진짜 살아남을 우주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섹터의 하락은 산업 붕괴보다 수급 조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상장 이후 과열됐던 기대와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식으면서 섹터 전체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뭐 끝났다. 오늘 손정희가 뭐 우주 데이터 센터 그거 사실 실용적이지 않아. 돈 되겠어? 돈 안 돼. 지상에 하는 것보다 이점 없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주 이제 끝났다. 이렇지만 지금 우주 산업 전체가 끝난 구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열 해소와 가격 재조정 구간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정은 당연히 미리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놨기 때문에 저는 당연했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좀 자세히 말했던 것 같고, 일반 영상에서는 그래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보는 거라 너무 또 그렇게 생각이 치우쳐서 말하면 안 되니까 좀 완급 조절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계속 드러냈었습니다. 이제 멤버십에서는 완전히 생각을 밝히고 그럴 것 같다, 나는 그런 곳에 베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지션도 그렇게 잡았지만요.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테마기업과 실행기업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이제 피터백도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듯이 자기가 볼 때는 지금 테마에 편승한 기업과 진짜 하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갈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 시작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은 원래 기대감이 강한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장이 오면 결국 발사 성공률, 정부 계약, 백로그, 현금 흐름, 기술 일정처럼 실제 실행 능력을 가진 기업이 더 강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한번 싹 빠졌다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나뉘고 가라앉는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 기업을 좀 잘 살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 로켓랩은 이번 주에 국방 미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까 다뤘던 그 소식이죠. 주가는 빠졌지만 기업의 질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뉴트론 제발 이것만 받쳐주면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4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의 반등은 좋은 뉴스 하나보다 수급 안정과 후속 숫자 확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 주가 변동성이 진정되고 우주 ETF와 핵심 종목의 거래가 안정되며 로켓랩이라든지 우주기업의 후속 계약, 백로그, 우주 시스템 매출 연결이 확인돼야 진짜 반등 논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건 로켓랩으로 말했지만 모든 우주기업에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백로그라든지 계약, 하고 있는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장성 이런 거에 따라서 반등 논리가 좀 강해질 거예요. 그런 좋은 기업들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흔들려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주 방산과 위성 인프라가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사 능력이라든지 위성망, 국방 수요 이런 매출의 직접적인 순이익과 성장성에 재무로 찍히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숫자로 연결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 보고, 이번 조정은 그 선별 과정의 좀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주 기업들은 지금 살짝 받아 나가면은 27년, 뭐 늦어도 28년, 그때는 다시 재평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일단 자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분할로 받아낸다면은 뭐 사실 걱정 없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풀 포지션에 좀 하락이라면 좀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전 앞으로도 우주가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정을 오히려 필요했고 내가 받아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각자 포지션이나 지금 포트폴리오나 뭐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 바라보는 모습과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모두들 멘탈 관리 잘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우주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